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연맹입니다. 국힘 이대로는 안 돼요. 국힘 이대로 안 되고, 총선을 이기든 치든 국힘은 끝났어요, 여러분. 뭐 역사까지 걸먹을 필요 없고, 역사까지 국힘 끝났어요. 민주당 저것들도 옛날에 끝났고. 그 치세라는 거죠, 그죠? 치세의 핵심은 인세죠, 인세. 인치죠, 인치. 사람을 잘 가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가용한 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안 그런 정권은, 종말이, 그죠? 말년이 아주 비참했죠. 그 가장 사람을 잘 가용한 사람이 김영삼과, 김대중이었고, 노무현이는 집 쫄따고 386고 586 어린애들 가지고 정치하다가 대져버렸고, 이명박은 실사구실에서 실용정치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박근혜도 친방방 관리하다가 그죠, 유승민을 배신자 프레임을 하고 개혁 보수들을 배신자 프레임을 찍어내면서 지가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놈도 쫄따구들 586들만 총애하고 조국 같은 놈을 비호하다가 그놈 감옥 가야 되는데 근데 윤석열이 그만한 그릇도 못했잖아요. 지가 윤석열이 이게 그 문재인의 행동대장으로서 보수를 괴멸시키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보수 정권 대통령 2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밟아버리더니 왜 문재인을 안 잡아? 난 그게 제일 기분 나빠. 난 그거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이 인간은 보면은 아주 사분오열 시키고 있어요.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5년 적폐 그거 싸우는 거 좋다 이거야. 응? 정치란 거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보수를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응?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골륜 군단을 만들었어. 골륜. 꼴륜 군단을 만들었단 말이야. 꼴륜 군단. 요시시네. 골륜 같은. 그거 가지고 지금 국민을 계몽하려고 그러고 있으니, 계몽을 당하나? 고고텔레 같은 일반 필부도 계몽을 당하고 이렇게 저격을 하고 있는데, 그 유승민이 지금, 이 사람의 진정성은 저도 알아보고 밀어주고 싶어요. 근데 너무 지독한데, 근데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은 그죠? 정치라는 건 인치예요. 사람 잘못 쓰면 날아가요. 지금이 군부 독재 시권도 아니고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아니고, 근데 박정희 전두환도 대한민국 국토 5천만 인구에 훌륭한 인재를 다 좌우 가리지 않고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갖다 발전시키는데, 이 윤석열 얘는 사람 관리가 너무 형편없어요. 역대 대통령에서 제일 형편없고 꼴통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염력에 지배되며, 무속이 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중간 같은 애들은, 그거 젊었을 때 말이죠. 그것도 윤석열이 구수했다니, 구수할 때까지 중간 따라다니면서 애기나 칭칭나네, 그죠? 그것이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응? 그게 정체성이 없어 그러는 거죠. 젊은 시절에도. 사람 관리가 엉망이에요. 윤석열이가 검사, 법대, 지 초등학교 동창,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알랑방구 끼는 애들만 지금 포진을 하고 있으니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죠, 첫 번째. 그죠? 근데 사람을 공격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준석이라니 아니에요. 윤핵관 공격하면서 윤석열을 치려고 그러다가 쫓겨났고, 응?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말이죠. 정책을 공격받는 거예요. 정책이 이퀄? 정책이라는 것은 정치의 치세와 그 다음에 인치 두 개 다 하는 건데, 정책을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평가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했나 그거는 야사로 많이 돌려지고, 정책을 공격당하는 것이 역사적인 평가와 신랄한 역사적인 비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 이 유승민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신살해가지고 그 김건희 같은 경우는 입에도 안 올리잖아요. 천공 같은 경우도 입에도 안 올리잖아요. 응? 홍준표 그러면 김건희 놔둬야 된다. 김건희 막 빨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유승민 이 사람이 지식인이고 신살해가지고 정책만 공격하죠. 아주 강력한 비판의 포인트죠. 윤석열 정책을 공격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 저도 그렇고 보고TV를 보시는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응? 사람 관리 못하는 놈은 망한다. 우리 가족에서도 그죠? 가부장 제도가 있든 없든 아버지가 집안 관리 못하는 거 망하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사람 관리를 하는 것은 상대편이 비판과 불만을 듣고 인정을 하고 옆에 둬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재호 같은 분은 지금 나이도 80 다 돼가고 헐렁헐렁 벌써 끝났어?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그 애정이 있죠. 그 사람도 보수 정권을 이명박을 창출했으니까. 그 유승민 같은 경우도 자기 말로는 26년 동안 평생 보수로 살았고, 그죠? 비판적인 보수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냥 밟아버렸으니 대선 경선에서 진 거 좋다. 경기지사 나올 때까지 네가 나 밟은 거 좋다. 그런데 아니 내가 한번 당대표 도전하겠다 그러는데 당원율을 70%에서 100%로 바꿨냐. 이 쌍무식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유승민이 이 사람이 자기만 당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포기 먹으니까 나경원마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안철수마저 그렇게 해버리더라. 그러니 이 정치인의 큰 것이 사람을 공격할 수는 없고 사람의 부족한 점은 공격할 수 없으나 정책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냥 페이스북을 날리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윤석열 같은 입장에서는 누구 말도 안 들어. 얘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렁뱅이들 거지 같은 그 간신 같지도 않은 간신들을 옆에 놓고 있는 거야. 응? 그래 윤석열이 성공하려면은 그냥 준석인 그대로 놔두면 돼요. 공천을 주도 말든 신경 안 써도 되고 국힘 애들이 지고 보고 싸든 놔두면 돼. 그 자가 발전하니까. 그래 유승민 같은 사람은 옆에서 껴안는 게 아니라 껴안는 것보다 유승민이 그 기분 나쁜 옆에 두고 우리 국정을 좀 도와주셔. 내가 부덕하고 부덕하면 쪽팔리냐? 개를 이라 말이나 키우는데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정치를 모르고 좀 도와주셔. 해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기던가 물론 유승민이 비서실장을 안 가려고 그러겠죠. 국무총리를 맡기면 돼요. 국무총리 맡겨서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보수도 한번 개혁합시다. 저도 정치 개혁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일으킵시다. 외곽에서 그러시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오. 국무총리 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등 멧돼지 같은 놈 새끼가 덩치는 3만원 놈이 그런 아량이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하는 부분. 이준석하고 싸워가지고 쫓아내는 거 보세요. 지 아들 같은 놈하고. 이준석 그놈보다 싸가지 없어. 그죠? 그 유승민 같은 경우는 학교 선배요, 인생 선배요, 대선배인데 검찰 나부랑이가 사회라는 것은 검찰이 지배하는 공간은 몇 프로 안 되는데 사회를 대통령이 됐다고 정적대를 제거하고 있으니 이게 끝나는 거예요. 박근혜 말로 보세요. 근데 보수우파 유튜브 윤석열 지지하는 꼴륜들 그 25% 늙은이들은 아직도 유승민을 배신자 타령하면서 민주당으로 가라. 민주당 첩자다. 유승민이가 나왔다면 댓글에 그런 걸 달아. 무지성, 무논리, 아주 거칠고 투박하고 쌍욕이나 해야 되고. 유승민 국무총리 시켜 임마. 그러면 당연히 정리가 되는 거지. 왜 내가 유승민 편을 계속 다루냐 하면 말이죠. 그래도 국힘에 쓸만한 게 사람은 현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국힘에서 반윤으로서 비윤으로서 안철수하고 유승민뿐이 없어요. 그런데 유승민을 저렇게 계속 놔두면 4년 동안 저럴 거 아니야 유승민이가. 그리고 유승민이 지금 총선을 망치려고 드는 거야.
유승민은 그런 입장을 안 해나. 유승민을 싫어하는 25% 꼴통 늙은이들이 꼴륜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그 유지력을 갖다 바치고 있고 유승민한테 계속 떠들게 놔두면은 고거TV 필부고 그냥 유튜브 정치평론가니 유승민이 계속 떠들고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말꼬리 잡고 들어가면은 중도층이나 진보층, 합리적 진보층이나 중도층들이 흔들리고 국힘을 지지 안 하고 윤석열 지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바보야. 이놈이 수발을 받는 말은 김건희 수발뿐이 안 받아.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지. 나 바보야? 너 바보야. 어제부터 나오는 게 저도 이제 그 윤석열이 복지 정책을 갖다 신랄히 한번 25분, 30분 찍었지만은 그 유승민 말이 맞아요. 고거TV의 말도. 고거TV 항상 먼저 치고 나가요. 근데 몇 명 안 봐. 너무 힘들어. 육신이 힘들어. 이관섭이가 김건희가 주도한 당협위원장 200명 모아놓고 총선 필성을 외치고 알랑방구를 떨 때 이관섭이 거기 가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낮은 지지율은 여론 지형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뚜벅뚜벅 표를 잃더라도 개혁을 하겠다. 님끼리 작년 8월에 그래놓고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저출산이에요. 그래. 저출산 문제, 연금, 복지, 노동, 교육, 또 노동에서 이중 구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도 계획 안 하고 두드려 잡기만 하고 있으니 빨갱이 노조, 폭력 노조 해가지고 폭력자라 그래. 그 두드려 잡기만 했으니 유승민이가 불이 나가지고 그냥 뒤 쏘아버려 그냥. 응? 윤석열 갖다가 그죠? 외교 성과를 갖다가 아직도 팔아먹고 있으니 이거 미친놈들이야. 내가 볼 적에는 그 외교 성과라는 것이 말이죠. 대한민국은 우리가 외교를 가장 화려하게 때린 사람이 이명박인데 이명박부터 세계 그때 중진국 반열로와 선진국 막 갈라고 말고 그랬었으니까 그때부터 세계는 한국을 찬사했어. 이명박 때부터가 완전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 이명박도 그렇고 이명박이 워낙 경제 실사구시 외교가 화려했으니까 박근혜도 그냥 외국 갔다 오면은 지지율 올라가고 문재인도 갔다 오면은 이상한 혼밥 먹고 김정숙이 씩씩 끌어다니면서 말이야 관광을 해도 갔다 오면 지지율 올라가고 그랬죠. 그게 국민적인 자존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도 저것들이 국내에 있어서 여야 싸우고 국민이 이거 말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국민들이 말이지 외국 정상들이나 외국 국민들이 K-팝도 그때부터 막 시작되고 외국 정상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당연히 칭찬하지. 외국 정상이라는 것들을 욕하냐? 그러고 나오면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서 또 섰구나. 그런 자존감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한 석 달 동안 한일 굴욕 미국 저자세 그 다음에 국내 도서 14개국 독일 총리 부르고 캐나다 총리 부르고 해가지고 한 6% 뛰었어. 응? 그게 윤석열의 지적이고 윤석열의 능력으로 포장이 된 거야. 안 그러다니까. 한국은 원래 그런 나라예요. 세계에서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위상을 갖다가 높게 쳐주는 그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한국만큼 위상을 높게 쳐주는 정상들이 없다고. 근데 민주당 놈들은 그걸 안 하려고 뻗댕기다가 항상 저 모양 저 꼴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응? 그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승민이가 막 좋아 붙는 거야. 외교 성과가 너 거 아니야. 한국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넌 요번에 와서 미국한테 다 갖다 바치고 왔어. 특히 반도체 다 갖다 바치고 왔어. 지금 보면은 유승민이가 내 생각하고 똑같고 일반 지식인하고 똑같은 말을 해.
유승민이가 직설직격을 해요. 이 개만 데리고 개 자식이 개자식이죠. 고양이 자식 개자식이라고 그래. 11명 가지고 쇼하는 놈을. 나 그거 보고 말이야. 징그러웠어 솔직히. 다 계획되고 그저 득표 전략이고 총선 전략이고 지지율 끌어올리기로 그 동물 광장인가? 농장이에요? 거기 나와가지고 토리 써니 뭐 어쩌고 개새끼들하고 논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응? 그것도 한 달 전에 해놓고 왜 지금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SBS에서 이게 언론 독재예요. 옛날 유퀴즈 나갈 적에도 쥐가 출연할 때까지 생방송을 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 아니야. 진행자들도. 이 나쁜 놈이지. 근데 국힘놈들은 뭐라 그래요? 과거에 문재인도 나왔고 뭐 김대중도 나왔고 뭐 박근혜도 나왔고 그때는 다 예고를 했잖아요. 방송사 상해해가지고 진행자 기자들 상해해가지고 이런 찍는다 언제 방송 안 되고 이놈의 새끼는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언론을. 응? KBS MBC는 민노총 관할이니까 또 그렇고 SBS가 이 지랄 하는 거야 이놈 새끼가. 나 충격받았어 나 솔직히 그때. 유승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말 않지. 고고TV는 평론가라서 말하는 거고. 유승민이가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했다. 누가? 미국이. 전 세계 국가가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했다. 너는 그런데 윤석열은 외교 성과라 가지고 아직까지 떠들고 다녔냐. 석관이 무서운 거다. 이놈 시키야. 똑같아 지금. 중도 좌파 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이런 사설을 써요 요새. 이거 미친놈들이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완전히 홍역 언론으로 돼 있죠. 윤비어청만 부르죠. 사설에서는 그래도 지들이 질식인으로서 논설위원이나 또 뭐 외부 논설위원들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윤석열이 말이야. 반도체 어떡할 거냐. 중국과의 관계 어떡할 거냐. 사설에서 몰래 써. 조선일보 칼럼 보면은 막 꼴륜들이 그냥 칼럼 쓰는 거는 맨날 윤석열 지지율이 30% 갈랑간당 한 달 전까지 윤석열 비판하는 요새는 뭐 윤비어청과 김비어청과 불러? 이 미친놈 시키대. 유승민이가 이건 뭐 똑같은 거야. 머스크가 그냥 이 상상력이나 이 또라이같이 상상력이 보통이 아니야. 미국이 한미 반도체 동맹, 한일미 반도체 동맹을 가도 머스크가 난 씨발 몰라. 너는 너 바이든 너 4년짜리 대통령이고 나는 우리 기업을 일으켜야 되겠고 우리 기업을 성장시키고 미국이 이걸 편하게 해줘야 되겠어. 그냥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이야 모든 비즈니스맨들한테 막 환영을 받고 바이든 너는 바이든이고 나는 나야. 난 기업가야. 이게 기업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애플, GM, JP 모간, 인텔, 엔비디아, 스타벅스 막 미국 대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을 간다. 바이든 이거 모를 리 없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땡큐지. 한국 놈들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려고 그런 거야. 그거 솔직히 그런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가 60%를 갖다가 반도체를 갖다가 장악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 놈들은 윤석열이가 예 하고 간 거야. 일본이 막 또 모든 세계 반도체 업체를 끌어들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바이든 놈이나 미국 정부들은 중국한테 야 우리 반도체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너희들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 재편 들어가니까 우리 다른 거 잘하자. 미국 상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 물밑에서 접촉하고 미국 기업들하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야 우리 너하고 디폴팅 하는 거 아니야. 디커플팅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너가 디리스킹 하는 거야. 우리 전부 다 위험을 좀 해제시키자. 협조관계가 들어가는 거야. 일본 놈들도 그렇고. 야 김정은 우리 만나자. 돈 줘. 70억 불 줄게. 그럼 만나자. 그리고 저기 유럽 놈들도 G7 일본에서 말이지. 마지막에 회의 나온 게 결론 낸 게 우린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는 게 아니고 디리스킹 하는 거야. 중국하고 협조할 거 그러는데 윤석열이 막 나가가지고 말이야. 우린 디커플팅 반북을 외쳤어. 그거 가지고 지지율 끌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나라들도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하고 거래합니다. 히로시마 G7에서 중국을 때릴 듯이 했지만 결국은 유럽 국가들도 중국한테 막 실속을 다 차리고 실익을 다 차리고 거래 관계가 넓힙니다. 근데 한국만 지금 쪼그라들고 중국한테 고립당하고 있어요. G7한테 고립당하고 있어요. 이게 윤석민의 논조도 맞아요. 응? 중국 정부가 미국 마이크로를 갖다가 제재하니까 한국의 삼성 SK는 그거 혹인데 우리 물건 팔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한다고 미국의 상원 의원 놈들이나 미국 국무부나 어제그저께는 하원 의장도 나왔죠. 하원 의장. 그놈이 그냥 삼성 하이닉스 중국에 디램 팔지 마라. 너희 큰일 난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 이진복이가 한 말을 그냥 미국 놈들이 하고 있네. 아무 짓도 안 하면 너희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노골적인 압박인데 이거는 국가가 풀어야 되는 거죠. 왜? 미국의 정계, 국무부, 국무부, 상무부, 하원의장, 하원의원, 상원의원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정부가 풀어야 되는 거죠. 외교부가. 손 놓고 있는가? 몰라 씨발 나는 지지율 끌어올려야 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꼴륜들과 늙은이들이 내가 외교를 얼마나 잘했는가 지지율 끌어올려주고 그 사람들이 반도체 뭘 알아 씨발 무식하고 극빈한 자들인데 자유를 갖다가 향유할 수 없는 자들인데 나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삼성 하에 있으면 홍방 가는 거야. 응? 이씨 욕 나올래 그래. 또 그러면서 윤석민이가 글로벌 내로남불이다. 윤석열이고 글로벌 내로남불이다. 이중잣대다.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당한 거다. 호객 맞다니까? 응?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은 불공정한 게임을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 할 거다고 말을 해라. 미국이, 일본이 G7 전부 다. 너 G7 갔잖아 윤석열로. 옵저버로. 거기서 씨발 5, 6개국 가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유 진짜 지금 징글징글하다. 그럼 어느 대통령이든 다 했어요. 또 간대. 나토 또 7월 달에 또 나토 정상회담 또 간대. 이 미친놈이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얘가 외교 성과를 가지고 끌어올리려는데요. 외교 성과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게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래요.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응? 윤석열은 대한민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 할 거라고 말해라. 윤석민이가. 다른 나라도 다 그러겠느냐. 너 맨날 수출 전략해 백날하면 뭐하냐. 이게 뭐냐면은 경제 민생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맨날 수출해야 하면 뭐하냐. 무역 적자의 최대 원인은 중국과 반도체 아니냐. 이거 100% 맞는 거예요. 중국과 반도체. 야, 근데 조선일보다 기가 차더라, 진짜. 응? 중국을 멀리하니 길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아주 국력, 경제, 무역 신장이 막 일치월장했다. 아우, 나 조선일보 그놈들 희한하대. 경제가 씨발 공산당, 공산국, 자본국,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어딨어? 돈만 벌으면 되지, 솔직히. 미중 사이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면 우리 경제는 막대한 손실이다. 윤석열로 미국의 IRA 칩서법이나 빨리 고쳐달라고 요구해라. 그리고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G7이 다 하듯이 우리도 중국과 경제할 자유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 이거 말이죠, 여러분. 유승민이 이러는 것은 다 맞죠. 근데 유승민이 경제수장이나 정부수장, 대통령이 안 해봤으니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죠. 실제로 대통령이 가면은 이렇게는 못하겠죠. 그러나, 비판은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고고TV에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이 자체가 지금 착각에 빠져 있고 환상에 빠져 있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날라가요. 연말쯤 가면은. 이까지 하겠습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